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야. 다항식의 곱셈도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여기서 공부할 거는 그런 일반적인 곱셈,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이를테면 전개하는 거 말하는 거야. 전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는 곱셈 공식을 5개 배웠잖아. 5개.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최소가 10개야. 거기에 변형 공식까지 보태지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6개, 17개 이렇게까지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쌤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곱셈 공식이야. 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해 가지고는 변형된 문제에 대처하기가 힘들어. 뿐만 아니라 중3 때, 중2 또는 중3 때 이미 경험을 해봤겠지만 곱셈 공식이 약하면 인수분해에서 힘들어지지. 그럼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무너지면 사실상 수학하고는 친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왜? 방정식 풀 때도 결국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고, 또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따라서 이 곱셈 공식을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생김새 위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곱셈 공식 파트에서 선생님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념을 설명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이것도 중학교 때 이미 소개받은 거야. 뭐 가령 제곱의 합이라든가 제곱의 차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돼.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곱셈 공식이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변형 공식도 더 등장하는 건 당연하겠지. 그러다 보니 한 타임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뭐 제대로 문제까지 다 풀게 되면 뭐 2시간 반을 훌쩍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쌤이 이 파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얘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야. 자, 그럼 자, 다항식의 곱셈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이제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학교 시험에 간혹 쌤들이 점수를 주려고 출제를 하시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x 7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xy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뭘 물어보냐면 가령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봐봐.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식도 좀 지저분하고 차수도 높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전개하고 그럼 얘 하나당 얘가 항이 4개가 있으니까 하나당 전개하면 4개 나오겠지. 그런 게 3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전개했을 때 항은 1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또 동료항 정리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x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와 같이 특정 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모두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항만 계산하는 거야. 즉 얘를 뭐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이때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겠어? 얘는 지워버려도 되지 않겠어? 쌤 뭐를요? 예. 왜? x7제곱은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최소 x7제곱이 될 거 아니야. 얘하고 곱해줘도 x7제곱이 되지. 얘하고 곱해지면
7차와 1차니까 8차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x가 아니라 y잖아. 얘도 y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상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는 얘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x제곱은 반드시 상수하고 만나야만이 2차항이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거니까 뭐가 돼? 5가 되겠지. 5x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지. 이와 같이 특정 항의 개수는 뭐만 계산하자? 필요한 항만 계산하자. 예를 들어 2차 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기서 2차 항의 개수 지금 했잖아. 2차 항의 개수는 왼쪽에서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어? 2차 항이 나와야 되겠지? 왼쪽에서 2차 항이 나오면 오른쪽 식에서는 상수항이 만나야만이 둘이 곱해져서 x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은 얘를 차수를 낮춰. 얘는 이제 뭐야? 1차 항이 오겠네. 그럼 2차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1차 항이 와야 되겠네. 다음으로 얘는 상수항이 오면 되겠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항은 2차 항이 돼야 되겠지. 그랬을 때 최종적인 x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가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이항 정리라는 걸 공부해.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항 정리 공식, 그런 공식이 있어. 쌤이 잠깐만 한번 보여줘 볼게. 지금 보면은 이항 정리라는 게 있잖아. 이 이항 정리라는 건 항 두 개짜리 전개식을 말하는 거예요. 항 두 개짜리 전개식. 그런데 화면을 좀 키워볼게. 자, 이때도 보면은 여기 봐봐, 이런 거. 항 두 개짜리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x 4제곱의 개수. 이거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근데 쌤이 뭘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 이항계수를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곱골이 나오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 하나짜리가 나오면 왼쪽처럼 이 하나짜리가 나오면 그래도 제법 잘 하는데 이 곱골이 나오면 좀 어려워한다고. 이때 필요한 개념이 이 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우리 지금 배우는 거잖아. 특정 개수를 구할 때는 뭐만 계산한다? 필요한 항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들을 잘 익혀둬야 돼. 단지 이번 시험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도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연산. 이 일반연산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사실 한 번쯤은 다 봐왔던 거야. 근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 연산이 계산하는 거잖아. 연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 걸 사칙 연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는 게 있어. 새롭게 정의된 연산. 이제 이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얘를 줄여서 일반 연산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등장하지 않았어? 가령 A 세모 B는 AB 플러스 2A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때
지금 보세요. 지금 새롭게 정의를 했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봤지만 지금 얘는 뭐야? 세모를 하래. 세모가 대체 뭐야?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된 연산은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되고, 이 정의를 해석하는 순간 얘가 사칙연산으로 변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해석할 때 얘를 A 세모 B는 AB 더하기 2A라고 하면 힘들어. 얘를 그냥 앞에 거라고 읽어. 얘를 뒤에 거. 즉 A 세모 B의 연산은 앞뒤를 곱한 다음에 앞에 거에 2배를 뭐하자? 더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앞뒤를 뭐하자? 곱하자. 앞뒤를 곱하자. 앞뒤를 곱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 그런 다음에 더하자. 뭘? 앞에 거에 2배. 앞에 거가 얘잖아. x 플러스 1에 2배를 곱하자. 이제 얘 정리만 하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 정리만 하면 되잖아? 정리만.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쌤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F1과 F0. 얘는 구구단처럼 암기가 돼야 돼. 지나가다가 누가 툭 건드려도 반사적으로 F1이 뭐야? 그러면 개수의 총합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F0이 뭐야? 그러면 상수항의 총합, 줄여서 상수항이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일 때 f1이 뭐냐? 물론 이런 문제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 알맹이가 뭐야? x잖아. x에다가 1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야? 여기다 1 대입하잖아. 1을 세제곱하니까 1, 거기에 2배 하니까 2가 되고, 1 대입하니까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할 게 없으니까 7. 그런 다음에 9에서 3을 빼니까 답이 6이요. 맞아, 훌륭해. 근데 쌤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식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할 거냐고. 얘 중간과정 생략하고 곧바로 넘어오자는 거지. 그럼 이 6이 어디서 나온 거야? 개수만 나온 거잖아, 개수. 개수들만 다 더한 거라고. 나중에 항등식 문제를 풀 때도 F1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암기가 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소위 째리면 답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치환 이론도 전혀 새로울 거 없죠?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치환. 복잡한 식에서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하잖아. 응?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 대표적으로 곱셈 공식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않았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 항 4개짜리 곱셈 공식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는 코너에서 언급이 많이 돼. 실제로 문제집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뒤에서 얘를 전개하는 공식도 배우게 될 테지만 중학교 때 많이 이렇게 했다고. 얘하고 얘를 짝짓는다고. 얘하고 짝짓어. 이름하여 둘둘 짝짓는 거야. 선생님 왜 그렇게 짝짓는데요? 이렇게 짝지으면 공통 부분이 생겨. 예컨대 얘하고 얘를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돼? x제곱 얘하고 합하니까 플러스 5x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4가 되지. 다음 얘도 한번 해볼까? 얘 하니까 x제곱 그 다음은 합이 와야 되지. 합이 뭐야? 5x. 느껴지지 벌써? 플러스 6. 어때? 공통 부분이 생겼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 얘를 뭘로? t로 놓고 t 플러스 4 곱하기 t 플러스 6 하니까 이 내 1차식의 곱, 1차식이 지금 4개 있잖아. 내 1차식의 곱이 간단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제 얘 다시 전개하면 되겠지. t제곱 플러스 합이 10이니까 10t 플러스 곱하면 24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나 지금 x에 대해서 풀으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t에 대해서 풀었잖아.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돼.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돈을 환전해서 나갔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 근데 t가 바로 뭐였어? 이놈이었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그것에 뭐 하자? 10배를 하자. 그 다음은 안 할게. 이런 이제 곱셈공식 파트에서도 언급이 될 거야. 이와 같이 복잡한 식이나 값을 구할 때 우리는 치환 이론을 쓰는 거고, 치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공통 부분이 있어야 돼. 이때도 여러분들 공통 부분과 공통 인수를 혼돈하면 안 돼. 공통 인수라고 하는 건 각각의 항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로 끌어낸다고 하잖아. x로. 그럼 얘는 x만 남고 플러스, 얘는 y만 남고 x 나갔으니까 플러스 1. 이런 걸 공통인수라고 하지. 그래서 인수분해의 가장 첫 시작은 뭐야? 공통인수가 있는지 보는 거야. 지금 얘 봐봐. 합골이 곱골로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런데 얘는 전체에서 일부분이 공통이지. 그래서 이런 걸 공통부분이라고 그래. 이건 아까 언급했었죠. 치환하면 반드시 뭘 한다? 원상복구한다. 그런데 함수에서는 또 달라져. 함수는 주인공이 x가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 x가 주인공이잖아.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사람들은 보통 x에 관한 식이다 해서 fx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함수는 주인공이 x가 아니라니까. y라니까. 그렇지 않아? 1차 함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잖아.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 볼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 참수로 한번 해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값 하나, 최소값 하나 구간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x의 범위가 뭐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 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뭐 좀 어려운 문제집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풀 수는 없는 거야. 중3 때는 이렇게 항 3개짜리 전개식을 배우지도 않았고, 서로 뭐 선행을 해서 이 3개짜리 곱셈 공식을 안다 할지라도 얘 전개하면 4차 함수잖아. 얘 전개해봐. x제곱에 제곱하면 벌써 4차 함수잖아. 근데 이 4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공통 부분. 그럼 얘를 뭘로?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얘가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얘도 그럼 t가 되겠지. t 플러스 7이 되고 얘 다시 또 전개해야 되겠지. 예쁘게 전개하면 t제곱 2짠짠이니까 6t가 되겠지. 6t에다가 t를 더하니까 7t가 되지. 플러스 뭐야? 7. 그럼 이제부터 2차 함수 문제로 쉬운 문제로 변신을 했잖아. 이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 x의 범위를 쓰면 안 된다고. 얘는 t에 대한 문제잖아. 그럼 여기에 t의 범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근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을 다 하면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은 충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훗날 나중에 배우게 돼. 고1 과정에서 나옵니다. 1학기 기말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거야. 이를 두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출제자는 지금 최대값이라는 게 뭐야? 최대가 되는 y의 값의 줄임말이잖아. y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원상복구 시킬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 x라는 문자가 t라는 문자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야 돼. 이를 두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원, 고2 때 수학원을 배울 때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도 또 치환이 등장합니다. 치환 못해갖고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지금 수학 3과 수학 하는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왜 배우는 거야? 수상과 수하의 개념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수학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야. 수포자가 왜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둬야 돼. 따라서 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기초를 탄탄히 하는 의미에서 이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암기도 돼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가지고 나 이거 전에 배웠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면 반드시 암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얘도 암기를 합시다. 치환이 뭔지는 그동안 알았으니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 3총사를 한데 묶어서 정리하자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치환하면 원상복구, 즉 역치환을 시켜야 되지만 함수에서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유명한 얘기예요. 함수에서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함수에서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함수에서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갑니다. 자, 이 문항번호 22번은 그 단답형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22번 문제는 그 보기가 있는 선다형 문제의 1, 2, 3번 수준의 문제야. 다시 말해서 점수 주려고 출제자들이 내는 문제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주어진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항이 2개고 얘는 항이 3개니까 전개를 다 하면 항이 6개 나오잖아. 그 6개 동류항을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만 계산을 하자고. 그러면 이 x는 누구하고 만나야 돼? 상수하고 만나야지. 그럼 벌써 여기서 4 나왔지? 이 상수는 누구하고 만나야 돼? 1차하고 만나야지. 여기서 6 나왔지? 그러니까 답은 뭐야? 10.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6번은 역과정이네. 여기서는 얘를 전개한 식의 x의 개수가 34래. 그러니까 x의 개수 너가 34다 이런 말이 있죠. 그때 이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제곱 공식은 x항이 어떻게 나와? 3ab 제곱. 얘가 a고 얘가 b라면 즉 3따당에서 나오니까 얘 따당 2번 곱하니까 4, 3, 12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끝났고 여기서는 1차항이 2따당 2짠짠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야? 2가 되겠네. 둘이 계산해서 34가 되려면 너가 36이 돼야 돼. 너가 36이 되려면 A는 3.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곱셈 공식 안 배운 학생들은 얘가 지금 AX 플러스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X 플러스 2를 몇 번? 3번 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행을 다 했고 RPM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거 학교 시험에 비교적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항 여러 개짜리 거듭제곱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얘는 공식을 외웠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가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a제곱의 의미가 뭐야? a제곱이라는 건 a를 2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a로 봐. 그러면 a를 2번 곱한 거니까 쌤 얘를 2번 곱하라고 피워. 그러니까 1 플러스 x. 그러니까 실전 같으면 이것도 이렇게 다시 쓰면 시간 날라갑니다. 이게 실전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밑에다 하나 이렇게 쓰면 되지. 시험지 여백에다가.
근데 뭐 구하라고 그랬어? 3차 구하라고 그랬지, 3차. 3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규칙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개수하고 지수가 똑같이 따라가지. 이 개수와 지수가 따라가지. 얘는 x 0차. 모든 수의 0차는 1차, 1이니까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3x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 뒤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3창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런 거. 그럼 갑니다. 갑니다. 여기 상수항은 누구하고 만나야 돼? 3창하고 만나야지. 그러니까 벌써 3 나왔습니다. 1창은 누구하고 만나야 돼? 2창하고 만나야 돼? 2 나왔습니다. 2창은 누구하고 만나야 돼? 1창하고 만나야 돼. 1창하고. 2창은 1창하고. 그럼 뭐야? 2지. 여기 3창이 있겠지? 지금 점점점 했지만 여기 3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규칙도 내가 얘기한 거야.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르면 안 돼. 생략기호 나오면 규칙성 발견. 어떤 규칙이 있다고? 이 지수와 개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하고 이 상수항하고 하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예, 6, 4. 답은 얼마?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앞서 소개했던 새롭게 정의된 연산. 보세요. 정의를 했잖아. 줄여서 일반 연산이라고 하지. 근데 꺽쇠 A, B의 연산을 어떻게 하자고? 얘를 뭐라고 읽자고? 앞에 거라고 읽자고. 앞에 거 제곱한 다음에 둘 곱해서 더하고 뒤에 거 제곱하래. 그러니까 너를 해석하면은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거를 제곱해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앞뒤를 뭐하자? 곱하자. 그럼 앞뒤를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니까 그걸 더하라고 그랬죠. 뒤에 거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아, 이 밑줄친 식에 의하여 이 정의에 의하여 얘의 전개식을 썼더니 얘의 식의 생김새를 썼더니 이렇게 된다고 피죠. 이때 뭘 물어봤어? x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쌤 같으면 얘도 다 안 쓰겠어요. 왜? 얘를 제곱하면은 절대로 여기서는 이 x제곱에서는 x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늠이 안 되면 지금처럼 다 써야 돼. 근데 이 결과식 봐봐. 결과식 보면 x제곱에 제곱하면 x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벌써.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너 집에 가 보내는 거지. 근데 얘는 함부로 지우면 안 돼. 왜? 얘를 제곱하면 앞에 걸 제곱하면은 x제곱이지만 둘을 곱하는 놈도 있잖아 이렇게. 둘을 곱하는 놈도 있다고. 그러면 뒤에가 만약에 1창이 있다면 거기서 x제곱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만 집에 보내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얘도 집으로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해석하고 나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갑니다. 다시 갈게 이제. 이것도 다시 쓸 필요 없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거 제곱합니다. 그럼 벌써 쉬운 문제로 변신했잖아. 얘는 항 3개짜리 거듭제곱 공식. 얘는 항 2개짜리니까. 이게 훨씬 예쁘지 않아? 그 다음에 앞뒤를 곱합니다. 그냥 아예 전개해버릴게요. x제곱 플러스 x. 뒤에 걸 제곱합니다. x제곱. 그럼 여기 x제곱이니까 1창의 개수 물어봤네. 1창의 개수. 그럼 여기서 2짠짜리니까 2 나왔고 여기 1 나왔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3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곱셈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쌤이 오늘 첫 시작할 때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곱셈 공식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곱셈 공식은 공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곱셈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 근데 정작 곱셈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를 선생님이 허다하게 봤어요. 무턱대고 얘는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장 먼저
이 거듭제곱골 공식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이것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먼저 여기 전개식의 생김새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사실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중학교 때. 자, 갑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둘 다 문자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문자가 오고 하나가 상수가 오면 얘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지. 중학교 2학년 내지는 중학교 3학년 거 한 거예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둘 다 문자로 이루어졌을 때는 먼저 나온 문자는 내림차순이야. 보세요. x의 2차, x의 1차, x의 0차.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곱셈에서 1은 생략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온 문자는 오름차순이야. y의 0차, y의 1차, y의 2차.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것도 이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4제곱이 나온다면은 먼저 나온 문자가 내림차순 x 4제곱 플러스, 그 다음 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 x 플러스, 그 다음은 x 0제곱. 0제곱은 1이니까 일단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오름차순, 그러니까 y의 0차 1이니까 생략, y의 1차, 그 다음에 y의 2차, y의 3차, y의 4차. 이제 앞에 이 개수만 채워주면 우리는 항 2개짜리 4제곱 공식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매번 이렇게 원리를 쫓아간다 하면서 x부터 내림차순하고 y는 오름차순하고 나면 세워라 시간은 흘러간다고. 이때 어떠한 팁을 이용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4차잖아 4차. 그러면 우변도 다 4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문자가 서로 다를 때는 지수법칙을 쓸 수 없는데 차수만 계산한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가면은 얘는 이미 4차 됐지? 얘 3차지. 그럼 4차가 되려면 1차 하나가 와야지. 그때 y에 대한 1차가 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2차지. 4차가 되려면 y에 대한 2차가 오는 거야. 얘는 1차지. 4차가 되려면 y의 3차.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까지 확장이 가능해져 버리겠지. x 플러스 y에 만약에 7제곱이 왔다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x 7제곱 플러스 x 6제곱 y, 그 다음 x 5제곱 y제곱. 이 둘의 합이 뭐가? 7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x 4제곱 y 3제곱.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또 하나 재미난 게 항이 2개일 때를 말하는 거야. 얘 항 2개일 때만 통해. 항 3개일 때, 4개일 때는 통하지 않아.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특정한 거 외워봤자 뭔 소용있어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니까. 아까 선생님이 2학년 때 배울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정리 선생님 교재 일부분을 보여줬잖아. 항 2개짜리 전개식을 정리한 걸 사람들은 이항정리라고 해.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따로 단원을 만들어서 따로 공부를 하겠어. 공식까지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 항이 2개일 때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게 이 합쳐서 4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은 항의 개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얘가 2니까 항이 몇 개야? 3개야. 얘가 2니까 항이 3개야. 그럼 얘가 4니까 항이 몇 개야? 지금 5개지. 그럼 하나 묻자. 누군가가 x 플러스 y에 99제곱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가 나올 거야? 100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생김새도 알잖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첫 출발이 뭐야? x 99제곱, 그 다음은 x 98제곱, y 한 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지금까지는 둘 다 문자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로만 이루어졌을 때
얘도 문자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했죠. 지금 x 0차. 그 다음에 얘가 y잖아. y에 대해서 뭐야? 오름차순. 그런데 얘가 1이잖아. 1. 1은 얘는 1을 한 번 곱하고 1을 빵번 곱하고 근데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잖아. 그런데 모든 수의 영제곱은 얘는 1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2 때 배웠죠, 이거? 지수법칙 공부하면서.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왜? 이 말이 되냐고. 3을 빵번 곱해라. 이 와닿냐고, 이게. 3을 3번 곱하라 하면 납득이 가잖아. 3을 3번 이렇게 곱하는 거. 근데 3을 빵번 곱하라고?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이 애매한 걸 우리보다 먼저 공부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 약속한 거야, 약속. 이런 걸 정의한다고 하지.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수학에서 정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의 영제곱이니까 1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1을 한 번 곱해야 되는데 1은 제 아무리 거듭제곱했자 의미가 없잖아. 똑같이 1이 되니까. 그리고 곱셈에서 1은 곱하나 말하니까 사실상 얘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문자에 대해서만 뭐한다? 내림차순한다. 다시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문자에 대해서만 내림차순한다.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문자니까 x에 대해서만 내림차순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2니까 항이 3개가 나올 테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개수의 숨겨진 비밀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개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또한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이항계수의 성질은 반드시 암기해 주자. 엄청 중요하다고. 이때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나온다고.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파스칼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여기도 있네. 17세기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이항 정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대칭성을 발견하였는데 오늘날 이항계수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백미로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이거야. a 플러스 b를 한 번 곱하면 얘 한 번 곱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편집을 해야 되겠네. 쌤이 이거 다 타이핑을 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림의 일부는 뭐 캡처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났네. 얘가 없는 겁니다.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한 번 곱하면 개수가 2하고 1이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이잖아. 얘를 이게 캡처 받는 게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 이 개수들만 이렇게 따온 거야. 그 개수들을 가지고서 지금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삼각형이 되잖아. 이렇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관련된 문제들.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 해가지고 무슨 뭐 합기체 공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보세요. 막 이런 거 막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앞에 것만 커지는 합은 앞뒤가 커진다. 뭐 어때 막 문제가 약간 되게 많다는 느낌을 받지. 이것도 뭐 이것도 특정한 개수 나오는 얘기네. 자, 쌤이 그냥 열심히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낄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냥 숨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아까 봤던 게 a 플러스 b를 한 번 곱하면 얘는 그냥 a 플러스 b잖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면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곱셈 공식 아직 세제곱 공식은 배우진 않았지만 선생님 다 했죠. 얘 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라는 거지. 이때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이 개수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지. 아까 얘네들은 이제 다 했잖아. 이런 건.
서로 곱셈 공식을 안 배웠더라도 얘 만들 수 있다니까. 개수를 보면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1이잖아. 여기도 1이고 보기 좋게 여기 이렇게 내려 쓸게요. 1, 1.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항이 3개일 거 아니야. 1, 2, 1이잖아. 여기가 1, 2, 1.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항이 4개지. 여기는 1, 3, 3, 1이야.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 사이드는 지구 끝까지 갑니다. 여기도 지구 끝까지 갑니다. 네? 그럼 얘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잖아. 이걸 파스칼이 찾아냈다 해서 사람들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쌤, 왜 고2 걸 왜 지금 해주세요? 얘 알면 굉장히 편하다니까요. 그리고 부교육과정, 여러분들 선배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파스칼의 삼각형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가 싹 없어졌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아마 일부 선생님들이 소개해 줄걸? 왜? 얘 알면 너무 편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뒤에서 항등식 공부할 텐데 이런 문제 등장합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거 등장해. 잘 봐봐. 예를 들어볼게. x 플러스 1의 4제곱,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x 플러스 1의 4제곱은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일 때 a 플러스 b가 뭐냐 물어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는 학생은 째리면 답 나옵니다. 얘 4고 얘가 6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10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할 거 아니야. 뜬금없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망합니다. 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근데 출제자는 a를 물어봤잖아. 네? 그럼 1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 얘가 2의 대제곱이니까 얘는 16이 되겠지? 1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니까 가볼까요? 1 대입하면 얘는 16이 되겠네. F1의 의미 배웠잖아. 개수의 총합. 그러니까 A, B 나올 테고 나머지는 1하고 1 더하면 2, 2에다 4 더하니까 6이니까 6 더하기 A 플러스 B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근데 째리면 답 나오잖아. 어차피 공부할 거 미리 하자고. 얘를 알아놓으면은 얘들아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아니 1억 제곱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니까. 그럼 우리가 곱셈공식 유효율 분량 아까 선생님이 소개할 때 최소 10개 확장성에 따라서 16개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4제곱 공식, 5제곱 공식, 7, 6제곱 공식 따로 암기 안 해도 된다고. 알겠죠? 얘도 이렇게 1 계속 찢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재미난 특징이 있어. 이 2가 2를 더해서 온 거야. 아, 이 3도 2를 더해서 온 거야. 아, 이 3도 2를 더해서 온 거야. 그러면 얘 추론할 수 있겠지. 얘 2 더해서 오니까 4가 되지. 2 더해서 오니까 6이 되지. 2 더해서 오니까 4가 되지. 그리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게 아름다운 대칭성을 갖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세요. 대칭되잖아. 이렇게 대칭되잖아. 여기도 대칭되잖아. 여기도 대칭되잖아. 얘도 손에 손잡고 대칭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이 5개니까 이게 바로 A 플러스 B의 4제곱 전개식입니다. 갑니다. 자, A 플러스 B의 4제곱 공식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 4제곱 갈 것이고 플러스 개수가 4니까 4A 내림차순 갑니다. 3. 4가 돼야 되니까 B 한번 곱하고 6이 옵니다. A 내림차순이니까 2. B 4차 만들어야 되니까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대칭성 4 내려가니까 A, B 세제곱 플러스 1은 안 써도 되겠죠? B 4제곱. 이게 A 플러스 B의 4제곱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5제곱, 6제곱 마음껏 만들 수 있다고. 납득이 가지? 또 하나 특별히 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은 굉장히 많이 쓰여져. 방금 전에 문제 풀 때도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다가 덤으로 한 가지 팁을 익혀놔야 돼. 여러분들 이런 계산 3개짜리 곱셈 공식을 빨리 계산할 때 얘를 a로 하고 얘를 b로 하고 3a 제곱 b 얘는 3a b 제곱 훗날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직관적으로 해. 그러니까 얘 2번 곱했다는 것은 3따당 땅. 그 다음에 얘 한 번 곱하고 얘 2번 곱했다는 걸 3땅 따당. 연습하세요. 3따당 땅 3땅 따당. 연습하세요. 3따당 땅 3땅 따당. 연습하세요. 3따당 땅 3땅 따당. 알겠죠? 그래야 스피드가 업이 됩니다. 이것을 계수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우리 거듭제곱 공식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준비운동을 마쳤고 사실상 기본적인 공식은 끝낸 거야. 얘 끝냈잖아. 얘 끝냈잖아. 얘 끝냈잖아. 얘 끝냈잖아. 얘 끝냈잖아. 그 다음에 쌤 얘는 어떻게 해요? 얘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이미 중학교 때 a 플러스 b의 제곱꼴을 배웠어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런데 얘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순서 바꿀 수 있고 얘를 한글로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이 a제곱은 뭐야? 얘 제곱했네? b는 어디서 나왔어? 얘 제곱했네? 2ab는 어디서 나왔어? 2짠짠. 즉 2배의 곱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각각 제곱하고 2배의 곱. 다시. 각각 제곱하고 2배의 곱. 다시. 각각 제곱하고 2배의 곱. 다시. 각각 제곱하고 2배의 곱. 입술화 시킵니다. 그럼 쌤 이제 항이 3개짜리도 가능해요? 대신 얘는 반드시 제곱일 때만 가능한 거야. 아까는 어떻게 됐지? 항의 구성 요소가 2개이면서 얘가 2개이면서 지수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지수를 고정시키고 이 항의 개수를 다르게 하는 거야. 얘가 2개였으니까 이제 3개. 쌤 그럼 4개짜리도 돼요? 4개짜리도 돼요. 5개짜리도 돼요? 예, 돼요. 6개짜리도 돼요? 돼요. 100개짜리도 돼요? 돼요,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앞에서. 이거 있었잖아. 이것도 그래서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공식으로도 풀어도 되겠지만 이런 건 특정하게 개수는 필요한 항만 계산한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더 빨리 푼다고요. 들어갑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고? 얘 어떻게 한다고 할까? 각각 제곱하고 2배이고 얘도 각각 제곱합니다. a제곱. 각각 제곱합니다. b제곱. 각각 제곱합니다. c제곱. 그 다음에 2배의 곱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얘는 2배 곱을 하면 곱할 게 둘밖에 없으니까 2짠짠 하면 되는데 얘는 2짠짠 하면 얘가 삐져요. 그러니까 얘는 a, b도 곱해야 되고 또 bc만 곱하면 ac가 삐져. 그러니까 bc도 곱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a도 곱합니다. 특별히 얘를 순환형이라고도 하고 순환형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윤환형 또는 윤환꼴이라고도 합니다. 올해가 윤달이었잖아. 2월달이 2월 29일까지 있었잖아. 이게 4년 주기로 반복이 되죠. 그런 걸 윤환, 고리환자, 뺑뺑 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C하고 A하고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쓰니까 AC라고 쓴다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ABC가 끝말잇기입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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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 끝났으니까 BC, C, C, C로 끝났네. CA. 이 고리환자잖아. 원의 모양을 맞췄잖아. 그래서 A, B, B, C, CA. 그러니까 봐. 이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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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짠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얘는 둘끼리 곱해서 합했지. 다시. 둘끼리 곱해서 합했지. 다시. 둘끼리 곱해서 합했죠? 둘끼리 곱해서 합했습니다. 둘끼리 곱해서 합했습니다. 이름하여 둘끼리 곱해야. 근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얘를 둘이라고 하겠습니다. 쌤이 앞으로 둘 하면 뭐야? 둘끼리 곱해야. 그럼 쌤, 셋 하면 셋끼리 곱해야? 네. 넷 하면 넷끼리 곱해야? 네. 다섯 하면 다섯끼리 곱해야? 네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4개짜리만 조심하면 돼. 4개짜리만. 4개짜리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갑니다. 얘도 기본 출발은 똑같아.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 갑니다.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끼리 곱해야 돼. 간다. 각각 제곱합니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2짠짠 가는 거야. 2짠짠 가니까 2배의 둘 a, b B로 끝났네. BC, C로 끝났네. CD, D로 끝났네. DA. 이게 반전이라는 거야. 이러면 틀립니다. 얘는 3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이 4개짜리는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야 돼. AC 플러스 BD. 이게 왜 그런지는 훗날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거기까지 뭐 너무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진도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여기서 실수를 하니까 이 4개짜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도 하지. 예? 자, 어떻게 해요? 자, 갑니다. 이렇게 A, B, A 아직 안 끝났잖아. A, C, 봐, A, B 했지. 그 다음에 A, C 했지. A, C. 그 다음에 AD 했지.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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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여기 있죠. AD. A 끝났으니까 너 집에 가. 이제 B로 갑니다. BC. BC 여기 있죠. BD, BD, BD 여기 있죠. B 끝났으니까 너 집에 가. 이제 남은 건 CD. 그럼 빠뜨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4개짜리 경우의 수 셀 때 틀리는 학생들은 쌤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거 아니지. 왜? 유난꼴이라는 게 엄연히 이 개념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4개짜리일 때는 징검다리라는 느낌으로 징검다리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얘가 제곱이면서 얘가 제곱일 때만 되는 거야. 얘가 2개이든 3개이든 4개이든 공식이 뭐다?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 다시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 다시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 각각 제곱하고 2배의 둘 얘도 둘끼리 곱의 합이잖아 사실은.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곱해도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거듭제곱 공식은 끝났어. 다음 1차식의 곱골. 이것도 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배웠잖아. 곱셈공식.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잖아. 근데 쌤 얘기는 요따구로 외우지 말고 미안해요. 쌤 이제 막 또 피로가 이제 올라와. 지금 새벽 아니네 이제는. 지금은 아침 8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쌤 막 피곤해지면 피로가 몰려오면 오버를 이렇게 해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집중을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전에서 곧바로 쓰려면 얘 한글로 읽으세요. 너 누구야? 합이야. 너 누구야? 곱이야. 아, 두 1차식의 곱은 합곱골이라고요? 네. 두 1차식의 곱은 합곱골이라고요? 네. 두 1차식의 곱은 합곱골이라고요? 네. 입술화 시키세요. 툭 건들면 나오도록.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얘는 당연하죠. 이렇게 전개하니까 x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숫자니까 2차, 1차 상수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상수야. 지금 숫자들이야. 숫자들. 그러면 선생님 3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얘도 3개짜리는 이렇게 됩니다. 3개짜리는 얘 숫자들이니까 생김새가 어떻게 되겠어? x 세제곱, 그 다음은 x제곱, 그 다음은 x, 그 다음은 상수항이 올 거 아니야? 4개짜리도 각각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d는 얘 앞에 것끼리 전개하면 x 4제곱, 그러면 x 세제곱, 그 다음은 x 제곱, 그 다음은 x, 그 다음은 상수. 이제 괄호함만 채우면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이 합곱이 아까 파스칼의 삼각형 지구 끝까지 갑니다. 합곱이 지구 끝까지 가는 거야. 쌤 어떻게 해요? 네, 여기가 합자리입니다. 너는 곱자리예요. 너는 합자리예요. 너는 곱자리예요. 그럼 나머지 빈칸은 어떻게 셉니까? 이제 둘부터 세는 거야.
너는 둘이야. 너도 둘이야. 둘 다음에 몇이야? 셋이야. 아, 그럼 선생님 5개짜리는요. x 5제곱 합 둘, 셋, 넷 곱이 돼요. 6개짜리는요. x 6제곱 합 둘, 셋, 넷, 5 곱이에요. 네. 100개까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단순히 얘를 이런 정도를 빨리 또는 기억에 세면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또 우리 선행하면서 이미 배우지 않았어? 뭐요?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도 근과 계수의 관계도 갑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도 뭐라고 할까? 선행했으니까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만 배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차까지가 기본이야. 그런데 고3 때 수능형 문제를 풀 때는 4차까지 알아둬야 준킬러 수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면 그거 계산하다가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정신줄 나가버리는 거야. 네? 왜? 준킬러부터는 풀이 과정이 길잖아. 중간에 흐름 한번 놓치는 순간 다시 문제 보면 시험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놓친다고. 그래서 이런 건 바로 째리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어. 지금 욕할 뻔했어. 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공식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했고 3차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잘 보세요. 우리 이미 다 했던 거지만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는 이게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둘이 곱해서 0이면 여기서 알파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 베타가 나오잖아. 그럼 얘 전개해봐. 얘하고는 달라.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 전개하면 x제곱 둘이 합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겠지. 그 다음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지.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합. 얘를 뭐라고 불렀어? 곱. 보세요. 합곱이 또 나와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합들곱이야. 다만 부호가 얘네들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 이걸 교대부호라고 그래. 선생님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피워? 네. 5차도 해봐요. 5차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4차 방정식까지만 다룹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글 공식으로 요지하는 거지. 이제 납득이 가지. 두 1차식의 곱은 합곱골. 어차피 최고차는 째리면 나오니까 세 1차식의 곱은 합둘곱. 네 1차식의 곱은 합둘 셋곱. 그 다음에 자 얘는 무식하게 암기합니다. 얘는 빙그레가 보이면 얘는 무식하게 암기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빙그레가 보이면 그러니까 얘 빙그레하게 보이면 봐봐. 얘 잘 봐봐. 이렇게 얘 눈이야. 눈. 웃는 모습이잖아. 빙그레 웃잖아. 빙그레가 보이면 힘이 들 때 누군가 웃어주면 힘이 나지 않아? 예? 하나 둘 힘이 나잖아. 그래서 빙그레가 보이면 하나 둘 합둘 마이너스 곱입니다. 쌤 왜 이렇게 돼요? 예, 증명해 줄 겁니다. 근데 얘는 증명의 의미가 없어. 증명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 왜? 학교 시험에 고1 때는 서술형 나올 수 있잖아요. 서술형 나올 때 얘를 갖다 이렇게 공식으로 쓰면 안 되지. 그 원리를 써야 되잖아요. 증명해 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받아들이자고.
빈거래가 나오면 합둘 마이너스 곱. 다시 빈거래가 보이면 합둘 마이너스 곱. 빈거래가 보이면 합둘 마이너스 곱. 합 둘끼리 곱해야 마이너스 곱. 빈거래가 보이면 합둘 마이너스 곱. 쌤 증명해 주세요. 자, 증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쌤이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꼭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a 플러스 b가 숫자가 뭐 3이든 뭐든 주어져. 그럼 얘가 만약에 3이라면 나는 t로 놓을게요. 일반화시켜서 증명하는 거니까 문자화시켜서 할게. 쌤 이렇게 왜 줘야 되는데요? 얘 지금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라면 세 1차식의 곱이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문자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애매한 거라고. 여러분들 얘 다 전개해서 하면 얘도 전개해서 다 하면요. 둘이 등호가 성립해.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세 개 합을 t로 놓는 거야. 그럼 t로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a 플러스 b는 봐. a 플러스 b는 뭐야? 얘 이항하니까 t 마이너스 c야. 아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항은 t 마이너스 c가 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b 플러스 c잖아. b 플러스 c는 뭐야? t 마이너스 a가 돼. 그 다음에 얘는 c 플러스 a잖아. c 플러스 a니까 t 마이너스 b가 돼. t 마이너스 b.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돼? t에 대한 식이 되잖아. 그리고 a, b, c는 상수가 될 것이니까 a, b, c는 상수가 될 것이니까 세 1차식이 곱이지. 세 1차식이 곱이니까 합, 둘, 셋 곱이지. 아니죠? 합, 둘 곱이죠? 얘 t.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몇 차야? 3차. 얘 쓰면 실수 안 하겠지. 이렇게 써놓으면 t 3차. 그 다음은 t 2차. 그 다음은 t 1차. t 1차니까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상수.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고? 합이 들어간다고. 여기가 합. 그 다음에 여기가 둘. 여기가 뭐가 와야 돼? 곱이 와야 되겠지. 이해가죠? 근데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3번 곱하니까 이 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둘끼리 곱해야 얘 둘 곱하고 그럼 플러스, 얘 둘 곱하면 플러스, 얘 둘 곱하면 플러스니까 얘는 똑같이 플러스 유지하겠지. 그 다음에 얘 셋을 합하면 마이너스 빠져나오겠지. 그러니까 또 나왔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부호입니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그 관계까지 연결이 돼버리잖아. 교대부호 또 나왔잖아. 여기서 부호가 교대로 바뀌고 있잖아.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치환하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그랬지. t가 바로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합이 뭐야? 이게 합이지. 이게 합이잖아. 근데 t가 바로 뭐였어? 합이 제곱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보여? 안녕 없어지는 거.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둘끼리 곱해합이지. t부터 쓰겠습니다. t가 바로 뭐였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둘끼리 곱해합. 둘끼리 곱해합이니까 얘 셋을 둘끼리 곱하는 거지. 그럼 갑니다. 공간 부족하네. 여기다 쓸게요. 둘끼리 곱해합.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된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곱 a하고 b하고 c를 곱하라는 거지. a, b, c. 증명 끝났습니다. 얘는 없어졌고 이게 바로 뭐야? 합이잖아. 얘 합. 얘는 뭐야? 둘끼리 곱이야. 얘 뭐야? 곱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대로 한다면 둘, 합, 마이너스 곱인데 우리 합둘곱 암기했잖아. 합곱, 합둘곱, 합둘셋곱 암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라임을 따라가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를 암기할 때는 합둘 마이너스 곱을 암기하자고. 뭐라고? 합둘 마이너스 곱. 쌤 합둘곱, 합둘 마이너스 곱. 이해가? 증명 끝. 자, 세 번째 그룹의 곱셈 공식은 생김새 위주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얘는 생김새 위주로 암기해둬야 돼. 단순히 얘는 공식만 암기해봤자 정말 쓰임새가 없어. 특히 인수분해 파트에서
얘를 쌤이 얘기한 대로 생김새 위주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생김새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a 플러스 b 곱하기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얘를 다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거꾸로 가면은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지. 이때 얘를 생김새, 즉 항이 2개, 3개짜리이면 다시 항이 2개, 3개, 다시 항이 2개, 3개짜리이면 이 뒤에 있는 놈의 생김새는 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얘의 외침이 들려야 돼. 나만 바라봐. 앞에 거 제곱하고 둘 곱해서 부 바꾸고 뒤에 거 제곱. 다시 앞에 거 제곱하고 둘 곱해서 부 바꾸고 뒤에 거 제곱. 즉 3개짜리의 이 항은 앞에 거에 의해서 생김새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여기가 a-b일 때도 가능하겠지. 이 뒤에 오는 3개짜리는 얘의 생김새를 따라간다니까 앞에 거 제곱하고 둘 곱해서 부 바꾸고 뒤에 거 제곱. 그러면은 얘 세제곱 마이너스 얘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알겠어요? 다시 항 2개, 3개짜리는 생김새 위주로 암기해야 된다. 이 지구상에 항 2개, 3개짜리 곱셈 공식은 요놈밖에 없습니다. 요놈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 즉 이 3개짜리를 따로 이렇게 빼서 쓰겠습니다. 얘 플러스부터 먼저 할게. 얘를 먼저 할게.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얘는 뭐야? 항 3개, 3개짜리가 됐지. 그럼 이렇듯 항 3개, 3개짜리는 반드시 앞뒤가 같아야 돼. 다시 앞뒤가 같아야 돼. 다시 앞뒤가 같고 가운데 항의 부호만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얘 또한 이 지구상에 항 3개, 3개짜리 곱셈 공식은 앞뒤가 같고 가운데 항의 부호가 달라야지만 곱셈 공식이야. 선생님 안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전개를 해야지.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때처럼 일일이 식을 전개하라는 문제를 내는 의미가 없잖아. 우리 지금 학습 목표는 곱셈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분해에서도 얘 또 등장해요. 그러면 얘는 결과식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유치끼리 곱한다는 느낌.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a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부호인데 내가 그래서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도 플러스가 와. 왜? 얘하고 얘 곱하니까 2번 곱하잖아. 네? 이건 뭐 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직접 전개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증명이지. 얘는 암기하기 편하게 지금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b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b제곱.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b 4제곱. 그래서 전부 다 얘도 4차, 얘도 2차, 2차니까 4차, 얘도 4차. 그래서 A 문자로 본다면 4차, 2차, 0차, B로 본다면 0차, 2차, 4차. 이것을 나중에 보기차꼴이라고 그래요. 보기차꼴. 근데 A에 대해서도 보기차꼴이고 B에 대해서도 보기차꼴이니까 쌤은 앞으로 수업간 얘를 가면 쓴 보기차꼴이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얘를 일일이 다 쓰려면 힘드니까 우리끼리 소통의 의미로 가면 쓴 보기차꼴하면은 항 3개 3개짜리 군이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식하게 암기해 두어야 할 곱셈 공식입니다. 얘는 무식하게 암기해야 돼. 무식하게. 얘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얘도 특히 이제 인수분해 파트까지 공부하고 나면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 뭐 삼각형 뭐 이런 도형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지. 이때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묻는 문제가 나와. 그때도 얘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식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도형의 활용 문제에서도 어떤 삼각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재료야. 그러니까 얘는
암기를 해둬야 돼. 근데 쌤이 이름을 무식하게 암기해둬야 될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 보세요. 식이 진짜 지저분하잖아. 응? 식이 지저분하니까 얘 진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곱셈 공식이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곱셈 공식. 그러니까 얘 다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 정리하면, 전개하면 얘가 3개고 얘가 6개니까 항이 16개가 3, 6, 18 18개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동류항을 정리하면 얘처럼 돼. 근데 실전에서 쓰임새가 좋은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다른 말로 인수분해 공식이죠. 얘는 인수분해지. 합골을 곱골로 바꿨으니까 인수분해야.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 더 많이 쓰이니까 얘는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이 방향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쓰겠습니다.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은 세제곱 떼고 씁니다. 여기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항 6개는 또 얘의 외침이 들려야 돼.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 세제곱이 되려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한 번 곱했으니까 2번씩 곱해줘야 되겠지. 2번씩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둘끼리 곱해합을 빼야 돼. a, b, b, c, c, a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곱셈 공식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곱셈 공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인수분해 공식. 근데 이 우변의 식을 잘 봐야 돼.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에서 출제자가 얘를 장난을 쳐. 얘를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면, 지금 이 식은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2배를 한번 해볼게. 2배.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식의 변화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원상 복구되지. 그러잖아. 약분하니까 1이잖아. 수학에서 1은 곱하나 하니까 이 원래 식이나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눈 식이나 100% 같지.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2를 여기다 곱하는 순간 a제곱이 하나 또 생길 거 아니야. b제곱이 또 하나 생길 거 아니야. c제곱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bc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cab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식을 씁니다. 여기 2분의 1 쓰고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대로 쓸게요. 자, 이제부터 멋진 일이 벌어져. 봐.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2ab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b제곱, 얘가 바로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a-b의 제곱. 같은 방법으로 b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하게 되면 b-c의 제곱이 되겠지. 남은 것 가지고 만들면 c-a 제곱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멋진 식이 완성이 되는데, 시험에서 얘를 활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또 하나, 도형의 활용 파트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된 순간 멋진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된다면, 한글로 얘기하면 세수의 합이 0이라면, 다시 세수의 합이 0이라면, 세수의 합이 0이라면 얘가 0이니까 곱하기로 됐기 때문에 우변 전체가 0이 되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0이니까 얘가 2항할 수 있잖아. 2항을 하면은 세제곱의 합이, 세제곱의 합이, 세제곱의 합이,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이 돼 버리겠지. 이 지저분한 식이 아주 예쁜 식으로 변형이 됐잖아. 언제? 세수의 합이 0일 때. 그럼 쌤, 얘만 0이 될 때 돼요? 아니지. 얘도 가능하겠지. 얘가 0이 된다는 건 뭐야?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b가 0이니까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 a하고 b가 같아야 돼. 그리고 얘도 0이어야 돼. 또는이 아니야. 얘도 0, 그러면서 얘도 0, 그러면서 얘도 0이니까 등위 접속사가 and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가 돼야 돼. 얘도 0이라는 얘기는 b는 c가 되지. 그리고야 또는이 아니라 얘가 0이 된다는 건 c는 a지.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서?
중학교 2학년 때 A equal B equal C의 풀이, 연립방정식 풀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푸는 거 있잖아. 이게 그거잖아. 그 얘기는 얘를 정리하면은 쟤는 A하고 B하고 C가 같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세수가 뭐 할 때? 같을 때. 세수가 같을 때. 세수가 같을 때. 다시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된다. 세수의 합이 0이거나 세수가 같으면 세제곱의 합은 3배의 곱이 된다.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둬야 돼. 진짜 시험 잘 나와 얘. 그리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남들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되고 남들 틀리는 거에서 맞춰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실전 문제를 만나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얘 지금 뭐야? 이걸 쌤이 한글 공식으로 자꾸 이유라는 이유가 이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외우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결국 뭐야? 항 3개짜리 제곱 공식이잖아. 그러면 항 3개짜리 제곱 공식이니까 각각 제곱하고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어라 여기 있네. 그잖아. 각각 제곱한 게 얘잖아. 그런 다음에 뭐야? 2배의 둘. 2짠짠, 2짠짠, 2짠짠. 여기 있네. 뭐만 빼고 2만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2배 해. 좌변에 2배 했으니까 우변에도 2배 해. 안 빼지지. 그러니까 얘 2배 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56입니다. 따라서 얘 전개하면 각각 제곱한 게 얘잖아. 43 플러스 2배의 2를 한 게 56이잖아. 둘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 얼마? 100입니다. 그 다음 이 문제도 여러분들 오답률이 비교적 높은 문제예요. 이것도.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훗날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또 다루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배워본 적 있다고. 적어도 하나는 이런 거.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뭐 실생활 문제로 언급해서 얘기한다면 A하고 B하고 C가 있다면 뭐 모자가 A형, B형, C형의 모자가 있다. C타입의 모자가 있다.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라. 이 얘기는 A만 선택해도 되고 B만 선택해도 되고 C만 선택해도 되고 A, B 선택해도 되고 B, C 선택해도 되고 A, C 선택해도 되고 셋 다 선택해도 되지. 이게 바로 뭐야?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지. 이걸 등위 접속사로 얘기한다면 뭐야? 또는에 해당하는 거지. 또는. 그리고는 뭐야? 모두 하는 거고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고 또는은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는 게 뭐야?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둘 다 선택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수학과 사회에서 얘기는 또는과 그리고의 해석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짜장면 또는 짬뽕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빠하고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또는 짬뽕을 먹어라 그랬어. 그러면 짜장면 또는 짬뽕만 먹어야 되잖아. 둘 다 시키면 맞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짜장면만 먹어도 되고 짬뽕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돼.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과 사회에서 말하는 또는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얘기는 얘가 3, 얘가 3, 얘가 3 그리고 연결교가 뭐라고? 또는이라고. 그럼 그걸 내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x가 3 또는 y가 3 또는 이 z가 3 이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 여기서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싸움이야.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잘 봐야 돼. 얘를 가지고 또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돼?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쌤이 아까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원리 설명할 때 했었는데 근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x-3이었다는 얘기지. 이퀄 0. 그러잖아. 얘가 3이잖아. 그 다음에 y가 3이었다는 것은 y-3이었다는 얘기지.
이퀄 0 하면 얘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3이었다는 것은 2z-3은 0 아니야?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익숙치가 않잖아. 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x-2 곱하기 x-3 곱하기 x-4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걸.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을 쳤어. 이렇게. 그렇잖아. 뒤에 게 다 같잖아. 뒤에 게 다. 그럼 얘는 x에 관한 식. 얘는 무슨 뭐에 관한 식이야 그럼? 3에 관한 식이야. 3에 관한 식.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면. 그렇지. 얘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그런데 밀려드는 죄책감 부호를 바꿨잖아. 자, 잠깐. 색깔을. 자, 이게 0이라고 해봐. 그러면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순서 바꿨으니까 얘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얘도 앞으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현재까지 뭐야? 플러스. 얘도 앞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퀄 0이지. 근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뭐야? 100% 같다는 얘기야. 아, 선생님.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요? 네.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왜? 3에 대한 새 1차식이고. 그러니,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 3을 3번 곱한 거 플러스. 부호는 나중에 결정할게요. 미리 갈까? 왜? 우리 배웠잖아. 얘가 마이너스면 교대부호가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3을 3번 곱한 거. 3에 대한 3차. 그러니까 얘 3이 안 되면 얘를 t로 놓으세요. 그러면 t 세제곱. 그 다음은 3의 제곱. 3을 한 번 곱한 거 상수항.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뭐라고 그랬지? 합. 이 자리가 뭐지? 둘. 이 자리가 뭐지? 곱이잖아. 뭘 합해야 돼? 얘를 합해야 되잖아. 얘 합하니까 갑니다. 얘 합하니까 마이너스는 미리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2z잖아. 냄새 나지?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둘끼리 곱이야. 둘끼리 곱합니다. 둘끼리 곱하니까 x, y 이렇게 곱했어.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2yz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2zx 냄새 납니다.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곱하는 거지. 부호 미리 빼놨어. 이 세 개를 곱하니까 얘는 2xyz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얘 봅니다. 얘를 잘 보니까 얘는 3배의 얘야. 3배의 둘이야. 3배의 둘. 근데 얘는 둘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여기다가도 3을 곱합니다. 우변에다가 3을 곱해. 이 전체에다가 3을 곱해. 그러면 3배의 둘끼리 곱합이잖아. 3배의 둘끼리 곱합. 우변에 3을 곱했으니까 좌변에다가 3을 곱하면 얘가 9가 되겠지? 근데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보면은 3의 제곱이 9잖아. 얘 9잖아. 9. 9. 9 곱하기 합이잖아. 9 곱하기 요놈. 9 곱하기 요놈. 그러니까 둘이 뭐 하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어.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고마워라. 얘 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이라고 그랬지. 그잖아. 이게 0이니까 이제 식 정리합니다. 남는 게 3배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지. 그 다음에 얘는 2xyz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항하면은 2xyz이 되고 따라서 xyz은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지. 최종적인 질문은 여기다가 10배를 하라고 했잖아. 10배. 그러니까 10을 2로 나누니까 5가 되고 5 곱하기 27이니까 135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어때? 좀 어려웠지? 다시 꼭 해봅니다. 그 다음 보이네? 뭐가요? 빙그레가 보이면 합둘 마이너스 9. 빙그레가 보이면 합둘 마이너스 9. 그러니까 합은 1이야. 곱하기 2 마이너스 곱 2 빼기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합, 둘, 2, 마이너스 곱. 답 마이너스 1 맞아요. 이게 쌤이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아. 자, 다음.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봐봐. 이 지금 앞에 거하고 똑같이 합둘 마이너스 곱을 구하랬잖아. 합둘 마이너스 곱. 있잖아. 빙그레가 보이면 합둘 마이너스 곱이니까. 써볼까? 합둘 마이너스 곱. 근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 각각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었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에 넣기만 하면 답이 곧장 튀어나왔지. 그런데 이 문제는 합은 주어졌어. 합이 지금 얼마야? 4지.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둘과 곱은 안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둘끼리 곱의 합과 셋끼리 곱을 구해야만이 돼.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강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직접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면서 어느 부분에서 자신의 개념이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인강을 계속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냥 단순하게 쌤의 풀이 방법을 보고서 똑같이 흉내를 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해를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세제곱의 합이잖아. 항 3개짜리 세제곱의 합을 보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지. 갑니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은, 자, 각각을 더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만 보면서 한 번씩 제곱하는 거지. 각각 제곱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둘끼리 곱의 합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말고도 변형 공식이 또 하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써먹힐지 이게 써먹힐지는 모르니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런 다음에 여기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변형 공식까지 다 정리를 해봤어.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문제에서 세제곱의 합이 주어졌어. 이 세제곱의 합이 7이라고 주어졌어. 7.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4라고 주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얘가 4라고 주어졌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쓰고 나면 윤곽이 보여야 돼. 너는 집에 가 그래야 돼. 왜? 얘와 이 식을 한번 잘 봐봐. 얘 잘 보면은 이 합과 여기 합이 있잖아. 여기도 합이 있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합을 여기다 썼으니까 이 식만 볼까? 이 식을 보면서 퍼뜩 떠올려지는 곱셈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렇지.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지. 항 3개짜리.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각각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배의 xy 둘끼리 곱합이니까 2배의 둘이라고 쓸게. 식변형 공식은 이제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은 얘 이항하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음.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 먼저 구한 이 식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맞아서가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시도해보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색깔을 좀 바꾸고 같은 색으로요. 자,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은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을 쓰겠습니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합이 지금 4라고 그랬잖아. 4를 제곱하니까 뭐야? 16이지. 마이너스 2배의 2. 그랬더니 얘도 또 미지수가 2개잖아. 젠장. 얘도 미지수가 2개라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주어졌다면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주어졌다면 이제 둘을 구할 수 있잖아. 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둘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 둘 대입하고 아까 이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 값을 아니까 곱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곱을 대입하면 최종적인 답을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또 미지수가 두 개가 등장한다는 얘기지. 이럴 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여기에 어려움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풀 때 얘를 기준으로 연립을 할지 둘을 기준으로 연립해서 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연립해서 풀면 안 돼. 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둘과 곱을 알아야 되거든. 따라서 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갑니다. 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식에서 두 배의 둘, 얘를 이항하면 플러스 두 배의 둘,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로 넘어갈 테니 여기다 둘이라고 쓸 거야. 그럼 이제 2로 나눠주면 되잖아. 둘은 2분의 1 이렇게 쓰고 여기 16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놈을 여기다 쏙 넣자는 얘기지. 대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값 구해진 것들은 숫자로 쓸게요. 7 마이너스 얘도 3배의 곱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합이 지금 4라고 주어졌지. 합이 4라고 주어졌으니까 4 곱하기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를 계산하는데 잘 봐야 돼. 구별하기 위해서 좀 빨간색으로 할게. 얘가 오는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와야 되겠지. 그대로 오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이야.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마이너스를 곱해 버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전개해서 밑에다 쓸게.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지. 마이너스 8.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y제곱 플러스 2분의 1 z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무변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먼저 숫자부터 계산할까? 숫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지. 32.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지. 그러면 두 개를 하면은 2분의 3x 제곱인데 4를 곱하니까 6x 제곱이 되겠네. 플러스 6x 제곱. 근데 다 6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6으로 묶어줄게. 그러니까 얘가 우변을 정리하면 6x 제곱 플러스 6y 제곱 플러스 6z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봐야 돼. 이렇게 이 값들이 다 구해졌으니 얘를 곱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즉 3배 마이너스 3배의 곱은 그냥 곱이라고 쓸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7 그러면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1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만들어졌어. 자, 이제 둘도 알아요. 그 다음에 곱도 알아. 둘과 곱을 여기다가 슉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요? 자, 예, 공간 작을 테니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4배에 대해서 얘만 4배 하는 거야. 4배. 둘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아예 얘도 그냥 곱해 버립시다. 이 정도야 뭐. 여기다가 4배를 하자는 거야. 여기다 4배 하니까 여기 2가 되겠지. 즉 중괄호 안에다가 2를 곱해서 쓸 거야. 2배 하니까 32. 2배 하니까 32. 됐죠? 32.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지. 이제 보여요? 여기도 얘가 있고 얘도 여기 있잖아. 얘가 없어지는 놈이었다는 거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곱인데 곱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곱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3.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3.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었으니 너하고 너는 안녕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32하고 마이너스 1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32에서 13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19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다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울 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어. 생김새 위주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곱셈 공식이 있다. 이게 그 문제야 지금. 왜? 지금 여기를 보면 좌변을 왼쪽을 보면 얘 항이 3개지. 얘는 항이 몇 개야? 4개지.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에는 항 3개, 4개짜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없으니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개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또 여기 안에 곱셈 공식이 또 들어있네? 그럼 얘를 전개하니까 얘는 항이 3개. 그럼 총 두 번째 중괄호 안에 항은 6개. 기존의 3개 앞에. 그러면 총 얘는 18개의 항이 나오겠지. 그럼 거기서 또 동량을 정리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또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예 애시당초 그런 것조차 생각 못 할 수도 있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쌤이 곱셈 공식 할 때 생김새 위주로 꼭 공부하라는 게 있었잖아. 이게 그거야 지금. 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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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b 공통부분? 여기도 a 플러스 b 있네? 여기도 a 플러스 b 있네? 그럼 이제 항이 얘가 몇 개가 돼? 2개. 얘 항이 몇 개가 돼? 3개. 그럼 항 2개, 3개짜리는 얘만, 주인공이 얘지. 얘만 바라봐야지. 확인해볼까? 앞에 거 제곱했네? 둘 곱해서 부호 바꿨네? 뒤에 거 제곱했네? 그러니 너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앞에 거 세제곱. 부호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랬어. 그것이 뭐라는 거야? 8.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서도 그대로 등장해. 기억해둬야 돼. 근데 출제자는 얘를 물어봤잖아. 예. 그러니까 얘 이항하니까 얼마야? 9지.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은 굳이 얘 쓰지 않고서도 곧바로 9라고 답을 외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느껴지지? 음, 생김새 위주로 암기해야 되는 곱셈 공식 꼭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 자, 이 문제는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을 제대로 개념 잡았다면 3초면 답 나오죠.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쌤 왜요? 얘가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이잖아. 그거 써보면은 오늘 계속 등장하네 지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은 먼저 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얘만 보면서 제곱의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끼리 곱을 빼면 되죠. 이렇게. 얘를 좀 빨리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끌어내면 둘끼리 곱의 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둘 써도 돼요. 자, 근데 지금 얘가 0이라며. 얘가 0이면은 여기 뭐 곱해줬더라도 우변 전체가 0이니까 얘가 이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얘를 암기해두라고 그랬어요. 얘.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지.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이 되는 조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세수의 합이 0이거나 또는 세수가 같을 때 이게 써먹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조건에서 0이 아닌 세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A, B, C는 0이 아니니까 얘는 탈락이지. 그럼 세수가 같다라고 했으니 분모를 바꿉시다. 얘를 B로 바꿔. 왜? A하고 B는 같다며. 얘도 C로 바꿔. 얘도 A로 바꿔. 그럼 1, 1, 1 더하니까 3. 이해 가죠? 근데 쌤, 저는 시험장에서 이게 떠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눈물을 머금고 얘를 직접 해야 되겠지. 예컨대 여기서 변형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이제 여기는 완전 제곱식꼴이 와야죠.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고 C잖아. A는 B는 C, 즉 중2 때 배웠던 A equal B equal C의 연립방정식의 풀이니까 얘하고 얘도 같고 얘하고 얘도 같으니까 이제부터 얘만 보자고. 얘만 얘 둘이 같대. 얘 둘이 같은데 얘가 0이라며. 그러면 우변 전체가 0이 될 거니까 양변을 얘로 나눠도 되잖아.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얘만 남지. 즉 얘가 0이라는 거니까, 어? 얘가 0이라는 거잖아.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이 더해진 것이 0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이 개념 공부 다 한 거예요. 개념에서. 따라서 여기서 A는 B가 나오고, 여기서 B는 C하고 같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C하고 A가 같다라는 것이 나오잖아. 즉,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지금은 비교적 이 조건이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가, 이 얘를 변형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이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이 되는 이 조건을 익혀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직접 얘를 구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얘처럼 조건이 쉽게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좀 더 복잡한 조건이 나오면 이 과정에서 얘를 다시 원리를 쫓아가는 이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을 놓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파트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이런 꼴이 나오면 보통 통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 통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통분하면 분모가 A, B, C가 되지? 그러면 자, 원래 있던 얘 지우겠습니다. 보기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얘가 A, B, C가 되려면 B, C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도 B, C를 곱하니까 B제곱 C잖아. B제곱 C. 아, 분자에 있는 게 한 번 더 곱해지네. 그럼 플러스. 가운데는 C가 있으니까 C제곱. 없는 게 A지. 그러니까 C제곱 A 플러스. 여기는 A제곱. 없는 게 B니까 A제곱 B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곱은 주어진 식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곱을 구한다 치더라도 얘는 곱셈 공식에서 이런 꼴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B가 없다면 BC 플러스 CA 플러스 AB니까 둘끼리 곱이 합이 되는데, 얘가 곱해져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인수분해로 해서 꺼내려고 하면은 다 모든 항에 B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풀이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건 배가 3000% 갑니다. 문제 놓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형 공식 꼭 기억합니다.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결국은 지금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이야. 왜? 이 문자 3개짜리 곱이 보이잖아. 그럼 문자 3개짜리 곱은 항 3개를 곱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됐던,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근데 가로 안이 항이 3개짜리 세제곱 공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다뤄요. 그럼 결국은 문자 3개짜리 곱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있다? 그렇지,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 무식하게 암기하는 공식. 또 나왔네. 예? 또 갑니다. 오늘 지겹도록 가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은. 그동안 안 외웠던 학생이라도 지금 이 인강을 들으면서 지금쯤이면 얘가 암기 됐어야 되죠. 자, 좀 간단히 쓰겠습니다. 둘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는 변형 공식 필요 없겠어. 왜? 아까 그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이 되는 조건을 방금 전에 했으니 걔를 떠올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얘가 주어졌어. 얘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어. 루트 3. 그 다음에 제곱의 합.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이 얘가 1이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얘를 구하라고 했네, 얘를. 근데 모르는 값이 지금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잖아. 그런데 보입니까? 얘를 보면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앞에서도 했잖아? 얘하고 얘 구할 수 있잖아. 얘를 보면은 제곱의 합 공식이 떠올려져야 되죠. 갑니다. 자, 제곱의 합은 식변형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제곱의 합, 합의 제곱 하면 3이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그럼 우변이 1이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얘가 2가 되려면 둘이 1이네. 아, 얘가 1이에요. 얘가 1. 아, 그런 순간 끝나버렸네. 왜?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면 우변 전체가 뭐예요? 0. 우변 전체가 0이면 얘가 이항하니까 얘가 성립이 되죠. 즉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이 되는 조건은 세수의 합이 0이거나, 그런데 세수의 합이 루트 3이니까 탈락. 뭐밖에 없어. 세수가 같을 때. 따라서 세수가 같으니까 너 이리 와. 세수가 같으니까 너도 A로 보고 너도 A로 봐. 그러면 3A가 루트 3이니까 아, A는 3분의 루트 3이구나. 됐죠? 그럼 이제 최종적인 질문은 A, B, C를 곱하라고 했는데 얘도 A로 봐. 얘도 A로 봐. 결국 A 세제곱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를 세제곱하래. 분모 세제곱 합니다. 그럼 27. 얘 세제곱 합니다. 그러면 그수루트 구수. 얘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루트 3의 세제곱은 앞에서도 했어요. 얘를 2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하면 3번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없어지니까 3. 얘 루트 3. 약분합니다. 9. 그 최종적인 답은 뭐다? 9분의 루트 3이 답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꼭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